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화가 나는 분위기인데요. 뭐 예. 전 국민 인내력 테스트를 헌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합니다. 예. 뭐 존재감 알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왜 이런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알 것 같긴 해요.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 네. 윤석열 내란 일당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잖아요. 네. 윤석열이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게 아니라 변론에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기현이 했던 것처럼 법적 쟁점 꼬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한 게 의원이냐 요원이냐, 개엄이냐 개몽이냐. 이건 뭐냐면 윤석열 내란 일당이 상당히 열심히 헌법재판에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8대 0인데 문제는 내란 일당이 여태까지 봤던 이를테면 노무현이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대응과 달리 그때는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은 뭐 윤석열 꼬박꼬박 출석하면서 그래서 탄핵 결정은 하는데 인용을 하는데 계속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이다라는 게 하여튼 오늘 오후 현재 취재한 결과입니다. 완성도를 높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문에 토시 하나라도 계속 보면서 논리들을 가다듬고 하는 시간들이 걸리는 것뿐이다. 또 하나는 만약에 뭐 SBS에서 보도한 것처럼 5대3 기각되거나 이러면 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절단나는 상황이어서 네. 5대3의 5에 해당되는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밖으로 신호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잡히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달이 건너면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도 뭐 비슷하게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황당한 얘기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아주 위험한 얘기는 한 명 내지 2명 정도가 별개 의견을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8대 0 인용은 틀림없다. 그러나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다. 그 언제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저 계속 불발이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5대3 이게 자꾸 나오는데 5대3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것은 이유가 만약에 5대3이라 그러면 되게 위기잖아요. 5명 헌법재판관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파면시켜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마흔역을 빨리 임명시켜가지고 6을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요. 현재 재판관들이. 근데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때 기각 의견을 냈어요. 많은 진보 성향도 그렇고 5명이나 기각 의견을 냈잖아요. 뭐 김복형은 빼고 4명이 이건 위법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파면을 안 시키고 그냥 중대하지 않다고 했다는 거는 마흔역을 임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상황이 아니고 제가 지금 추측하건 이 헌법재판소 이 규정들인 걸 종합했을 때 지금 8대 0이든 뭐 얼마든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결정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문 쓸 때 별개 의견, 보충 의견 이런 것도 써야 하는데 내가 다수 의견에 결론적으로는 동조하지만 난 근거가 달라. 혹은 나는 이런 점에서 좀 측면에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평이 나와가지고 나는 아직 좀 덜 썼는데 이거 머리 아프네. 이래버리면 그 사람 무시하고 결정 못합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쯤 되면은 헌재에 헌법재판관들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데 제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말 못할 사정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 상식적으로 결론 내려질 게 비상식적인 결론이 나는 그 결과를 보면 대부분 국가 권력을 편취해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하고 서로 놀아먹고 자리를 약탈하듯 노략질하듯이 그렇게 전리품 나눠듯이 서로 나눠먹다 보니까 상식적인 결론, 국민을 위한 권한 행사가 아니고 철저히 지들 이권, 자리, 보존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가 많았고 저는 헌법재판관 일부도 윤석열 내란 잔당들에게 혹시 매수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창익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나 강승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랑 반대된 입장인 거예요? 우리 김지호 저는 대변인은? 한두 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이 결론을 내지 않으려고 철저히 방해 작업을 하고 있다. 방해? 그렇게 뿐이 의심할 수뿐이 없고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를 버리고 그런 무리수를 두냐? 결국은 윤석열 내란 잔당들이 그동안 철저히 이권 나눠먹기로 이렇게 관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은 8대 0이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희망회로 돌리느냐. 실제 8대 0이면 이미 끝이 났다. 7대 1이라도 끝냈을 것이다. 어떤 법률적 또는 헌법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무조건 탄핵이다라고 하기에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이유 없는 지체예요. 설명하지 않는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8대 0으로 간다는 걸 볼 수 없고 저는 지금 오늘 취재한 내용 왜냐면 워낙 취재원들이 많고 각자 취재를 하고 또 내피셜도 있고 현장 취재도 하는데 저는 얼마나 선명성이 있다 없다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취재원을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다음 주 월요일도 없다. 선고일에 대한 예고가 없다. 다음 주 화요일도 선고일에 대한 예고는 없다. 수요일은 모르겠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도 선고일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도 선고일을 예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사단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노영 변호사하고 어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게 있습니다. 평의와 편결은 다른데 평의는 이미 다 끝이 났죠. 편결을 하는 것은 8인이 들어가서 비밀 장소에서 말을 뱉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것은 거꾸로 담을 수 없는 이 제도이죠. 편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결을 못한다는 것은 8대 0에 대한 확신이나 7대 1에 대한 확신에서 편결을 했을 거예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고는 이렇게 질질질 끌릴 수가 없다.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합의된 결론이 있어요. 8대 0이다. 그러면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공보안을 통해서 안 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유 없는 지체인데 예를 들어 지난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판결문을 보세요. 굉장히 장문의 판결문이 나옵니다. 네. 그거 담당 부장이 쓴 거 아닙니까? 뭐 그거 쓴다고 해서 월급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공들여 쓴 판결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에 대해서 관심 갖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어떤 정파에게는 사활적 관건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나경원 그랬잖아요. 이재명 사망 선고일이다. 그날 이재명 죽이고 깔끔하게 가자. 그리고 국힘은 대체로 어떤 생각이냐면 이재명 대표만 제거되면 그게 뭐 어떤 의미든 간에 하여튼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만 있으면 자기들 세상을 다시 만들 수 있다. 다시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재판부로서도 상식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들여서 계속 뭐 그 판결문을 바로잡고 법리들을 보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만약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시간이 지체된다면 이거는 전 대표 말씀하시는 이유 없는 지체는 아니고 납득할 수 있는 지체라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요.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제가 뇌피셜 돌린다 한가한 소리 한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5대 3으로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이라면 그 위험한 시그널이 우리 귀에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탄핵에서 기각되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면 어떻게 돼? 살인 면허증이 생기는 건가? 구테타 면허증 뭐 이런 게 생기는 건가? 앞으로 얼마든지 국민 계몽을 위해서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건가? 돌아온 윤석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정말 이제 계몽 한 번 했으니까 잠자코 있을까? 더 극단적인 일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나라 걱정을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들이 안 할 수가 없죠. 하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들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네. 아주 많이 걱정 안 하셔도 자, 됩니다. 제가 좀 네. 반론을 하자면 네. 편결이 안 된 것은 확실해요. 편결은 당일에도 해요. 네. 그러니까 편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편결 결과에 대한 확신,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관이면 야 어떻게 될 거지라고 하면 대충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소장이 그리고 재판소장이 주도적으로 끝내자라고 밀어붙이면 끝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8대 0이다 7대 1이다 아니면 5대 3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안 섰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자꾸나 이런 것들을 보충 의견을 넣기 위한 과정에서 확실하게 논리를 만들자고 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져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 일괄 탄핵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화요일 정도에 결정될 가능성이 이것은 이제 국가가 사실상 정부가 없어지는 것이고 행정부가 없어지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럼 국회 권력이 선출받은 위임자로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혼란의 상황은 불가피하다.
거기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은 엄청나게 클 것인데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나 내용에 대한 수정의 과정 정도로 가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다 개인이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8명이 개인이면서 가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낙관적으로 본다면 8대 7대1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기가 일단 시간적으로 이미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면 의심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최악의 상황은 제- 가정해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플랜 B 만들어야 돼요. 말씀드리다 끊겼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이제 헌재가 하나가 돼서 노력하고 있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한 명이 완전히 들어누운 것 같아요. 한 명 또는 두 명이. 그러니까 들어누운다는 말의 의미는 판결을 하기 전에 헌법재판관이 각자의 의견이 뭐 7대1이든 6대2든 뭐 이렇게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헌법소장 대행이죠 지금은, 혹은 주심이 그냥 끝냅시다, 이제 결정문 씁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 의견을 담은 보충과 별개 의견 다 써야 되는데, 어떤 재판관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들어놓아 버리고 뻗대버리면 결정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럼 그 사람은 뭐 되게 최선을 다해서 뭐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어떤 모종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일단 결정을 좀 미뤄달라고 어떤 사주를 받아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판결 결과를 보자, 그거 이후에 판단하자라고 주문이 들어가서, 아니 자기가 이 계엄이 났는데 이 계엄해도 된다라는 판결문 쓰는 깡은 없고 늦춰주기만 해라, 타이밍만 좀 늦춰달라.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 요즘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에 일단 이건 어쩔 수 없고 최대한 늦춰야 된다, 탄핵이 되더라도 늦춰야 된다, 이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관이 자기가 깡으로 계엄해도 돼 이런 판결문을 참 못 쓰겠지만 늦출 수는 있다. 한 명이라도 자기 결정 안 쓰면, 물경을 안 쓰면 결정문 못 쓴다. 이걸 근데 이용한 게 아닌가 그거 싶어요. 그게 국회에서 이재명 항소심 선고까지 늦춘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오늘 국힘에서 문형배 너 판결 안 하고 선고 안 하고 4월 18일에 도망갈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아요? 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박수영 같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늦춰야 된다, 시간을 벌어야 된다. 박수영 의원은 거론할 예. 가치도 없어요. 박정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계는 현재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정훈 의원 입장이 갑자기 그건 바뀌었습니다. 한 친한계가 다 바뀐 거예요. 그거는. 예,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대권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버티자. 저는요, 아까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어떤 헌법재판소 일부가 시간 끌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권을 뭔가 받았고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어떤 이득이 되는, 피해가 되는 그런 결정을 하면 본인도 다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지금 죽기 살기로 헌법재판소의 그런 과정을 중단시키고 있다, 지연시키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오창익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8대0, 7대1로 가고 있는데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수영 변호사 말씀대로 한 사람이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기다리자는 것의 그러면은 한계는 언제냐. 한 사람이 끝까지 버텨서 4월 18일까지 한 명이 들어 누웠다 치고 이거를 못할지도 모른다.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5대3과 8대0의 논쟁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 지금 이것이 중단이 된 상태에서 지체가 되면서 4월 18일까지 갔다. 다음 주 지나고 다음 주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수습책이 있냐고. 그때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우리가 헌법재판소만 바라보고 제발 판결을 해달라, 선고를 해달라고 정말로 인정 기우제 지내는 거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메시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헌재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8대0이나 7대1이나 5대3이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체가 되어서 안 됐을 경우에 국회는 어떻게 하고 국민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플랜 B, C, D를 실행 가능한 BCD를 지금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언젠가 유튜브 인터뷰하면서 하긴 늘 안 좋은 상황, 뭐 플랜 B, C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 총선 개표 상황을 그 반추하면서 아마 그랬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당연히 B, C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우리 30일 구독자 까지 여러분 결정해라. 기억하시죠? 네. 네, 30일이라는 게 이번 주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시 한덕수랑 최상목 탄핵한다. 탄핵하고 네. 그리고 이 탄핵은요 사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탄핵도 가능한 카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엉망진창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행히 민주 세력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만에 계엄 해제 요구를 통해서 내란을 1차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국회 다수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플랜 B, 플랜 C, 플랜 D 작동되고 있고요. 시민들도요. 시민들은 플랜 B를 짜지 않더라도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거예요. 총파업이라는 게 민주노총만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도 도당도 다 내려놓고 그렇죠? 그다음 길거리로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정말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할 거예요. 그 거센 민중의 파도 앞에서 견뎌낼 정파나 정치인들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걱정하고 물론 대비해야 되는데 그 대비도 꼼꼼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듣고 있거든요. 확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플랜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우리는 그 정도 어려움 정도는 너끈히 넘어설 수 있다. 네, 복덩이님께서 슈퍼챗을 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